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최근 시작된 소송전과 더불어 CBDC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욕을 동시에 먹고 있는 XRP. 이번에는 XRP가 현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XRP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1대 N,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량만큼 스파크 토큰을 지원하는 스냅샷이 진행됐었습니다. 스냅샷을 찍기 한 달 전에 이미 XRP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었고 200원대와 300원대의 기나긴 횡보를 지나 800원대를 터치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사실 에어드랍이라는 요소 때문에 단타적 관점 혹은 새로운 코인을 지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XRP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바라보고 있다면 대체 스파크가 뭐하는 녀석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스파크 토큰은 XRP의 스마트 컨트랙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이란 이미 협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전자 계약서에 프로그래밍을 해두고요. 계약에 충족되는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계약을 실행하는 시스템이죠. 스마트 컨트랙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금융을 포함한 부동산, 중고차 등의 모든 계약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미래의 자동화된 계약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스마트 컨트랙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낸 아이디어로서 2013년에 비트코인의 커뮤니티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 구현한 기술 혹은 기능인 점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XRP가 스파크를 통해 그리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 컨트랙이 다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XRP의 스파크 토큰을 통한 기술적인 확장은 DeFi 기능 또한 탑재하는 데 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자 기사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XRP 네트워크에 스마트 컨트랙을 도입하려는 플레어 네트워크의 노력이 광범위한 사용 사례를 열어줄 전망이며 그 핵심은 DeFi 솔루션이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결산 메커니즘인 XRP를 통한 이더리움 스타일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XRP 세계에 구현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DeFi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DeFi란 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서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합니다. 즉, 기존에 저희가 이용했던 은행 등과 같은 중앙화되어 있는 금융 담당 기관에서 벗어나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모든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한 기술로서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뛰어넘는 새로운 혁신으로서 기대받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자 기사를 보시면 리플이 후원하는 플레어 네트워크가 15억 XRP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크립토 글로브가 보도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XRP는 스파크 토큰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의 원조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DeFi 등의 모든 특징과 기능들을 XRP에 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플레어 토큰은 XRP와 SEC 간의 소송 중에도 프로젝트의 확장성을 더 키워갔습니다. 최근 2021년 2월 28일자 기사를 보시면 XRP와 라이트코인 이후 플레어는 스텔라 루멘 또한 스마트 계약 기능에 가져올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리플사가 지원하고 있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플레어 네트워크가 스텔라 루멘을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에 통합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DeFi와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과 결합한 네트워크의 모든 암호화폐를 스마트 계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본 회사는 리플사의 XRP를 시작으로 라이트코인과 도지를 비롯한 현재 스텔라 루멘까지 네 번째 가상자산을 통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플레어 네트워크가 리플사와는 독립적인 존재인데 앞서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만약 XRP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15억 XRP의 투자를 약속받은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XRP를 필두로 하여 자신들의 스마트 컨트랙 서비스의 확장을 이어가고 있는 플레어는 미래가 불투명한 XRP를 투자받은 불안한 존재일까요? 플레어 네트워크의 스파크 토큰의 기술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토큰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상장을 까다롭게 여기는 DCG의 코인베이스는 왜 스파크 지급을 지원했을까요?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를 비롯하여 기타 유명 거래소들까지 왜 이를 지원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플레어 네트워크를 지원한 비트루를 보시면 2021년 3월 15일에 비트루는 플레어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플레어의 데이터 공급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데이터 제공 업체로 활동한다는 의미는 곧 비트루에서 사용 가능한 코인의 가격 데이터를 플레어에 자주 전송한다는 의미이며 다른 데이터 제공 업체에서 받는 정보와 결합 시 플레어 타임 시리즈 오라클에서 특정 시간의 코인 가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 3월 18일 기준 플레어 토큰의 가격 기준은 1.389달러로 하나 약 1,560원입니다.
공식 상장 전이기에 확정적으로 책정된 가격도 아니고 가격의 모든 것을 증명해주진 않지만 플레어 토큰이 지원하고자 하는 확장성의 시초에는 XRP가 있으며 그 외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등과도 연동되게 됩니다. 리플사의 직접적인 투자 지원을 받으면서 DCG의 지원을 받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기타 유명 거래소들의 지원이 되는 것을 본다면 분명 무시하고 넘어갈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잘 파악해야 하는 요소는 CBDC와 SEC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SEC와의 소송전이 정말 대중들을 휘두르는데 사용되는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 이유는 저번 XRP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기 SEC 위원장 후보인 게리 겐슬러가 XRP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게리 겐슬러가 확정된 것처럼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7일자 기사를 보시면 미국 ETF 업계의 준비가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소 4개 회사가 비트코인 ETF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SEC는 과거 모든 신청을 거부했지만 이후 캐나다는 2개의 비트코인 ETF를 승인해 이미 출시됐으며 기관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인정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SEC 위원장이 바뀐다는 것이다. 차기 SEC 위원장 지명자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훨씬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ETF 업계는 그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취임하기 전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미국 상원은행위원회는 겐슬러에 대한 투표를 통과시켰고 빠르면 이번 주 상원에 전체 표결만 남긴 상태이다. 그리고 살펴보실 내용은 2021년 3월 18일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베리 실버트가 리트윗을 한 내용인데요. SEC 위원인 헤스터 피어스가 코인데스크 TV 라이브에 3월 19일 참가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베리 실버트가 주시하고 있는 해당 인터뷰의 주인공인 헤스터 피어스가 누구시냐면 SEC의 위원이신데 이분 별명이 크립토맘입니다. 이분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하시는 편이신데요. 2017년도에 비트코인 ETF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데 있어서 허용해달라고 증권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암호화폐의 일관된 주장을 펼쳐오시다가 최근 2021년 3월 12일에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확정되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된 주장을 해오시다가 이번에는 게리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확정되면 긍정적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재미있는 건 이분도 SEC 위원입니다. 현 SEC 내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이제 리플사를 고소했었던 전 SEC의 임원들도 대부분 다 바뀐 상태이며 이번에 게리 겐슬러가 거의 확정이 된 흐름 속에서 소송이 가지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요? CBDC에 대해서도 보시면 2021년 3월 9일에 리플 네트워크와 XRP 코인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적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CBDC 발행 플랫폼으로 리플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월 8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호주 공인회계사회가 최근 CBDC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플랫폼으로 리플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XRP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확실하다면 과연 이렇게까지 검토를 하면서 CBDC에서 논의의 주체로 떠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CBDC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에서도 XRP 트러스트가 아직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최근 베이직 어텐션 토큰, 체인링크, 디센트럴랜드, 파일코인, 라이피어 등 5가지의 신상품을 등재했음에도 불구하고 XRP 트러스트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XRP에 대한 가능성과 통로를 아직 열어놓았다고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DCG의 지원을 받는 코인베이스에서도 XRP가 거래가 지원이 중단되었을 뿐 XRP를 통한 입출금 및 기타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중단했는데 서비스와 입출금을 모두 열어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고 XRP를 일관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투자는 언제나 본인의 선택과 확신에서 비롯된 인내의 기간입니다. 본 영상은 어디까지나 특정 종목에 대해 매수를 장려하는 영상이 아니며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